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임입니다. 안녕. 오늘 주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저 한국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바로 타짜인데요. 타짜 중에서도 1편. 누구나 뭐 타짜 팬들이라면 1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타짜에서 보면 챕터, 이 구간을 나눠가지고 주제들 있잖아요. 네, 이 주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 바닥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성경장이 이제 2차에서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 이 여의도 정치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권성동과 장제원의 2인자 싸움입니다. 2인자 싸움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민들레라는 조직을 장제원이 만들면서 이제 민들레를 권성동이 공개적으로 반대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 약자라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30여 명이 여기 들어갔다고 하는데 되게 규모가 큰 거잖아요. 여기도 정치인 뭐 대부분이 거의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일단 초선 이런 사람들 다 제외하면은 뭐 이철규도 들어갔고 권성동이란 찐친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계 핵심들이 모였다? 권성동이 발끈했습니다. 이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발끈한 게 뭐 어떤 공개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의 갈등을 수면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이상해야 권성동이 실제로 화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장제원이 권성동과 얘기도 안 하고 민들레 조직을 만들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 보고도 안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민들레도 민들레인데 권성동이 몰랐다는 거에서 좀 더 충격을 받고 발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보고를 무슨 같은 의원들끼리 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권성동과 장제원의 서열은 일단 공개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도 그렇고요. 권성동이 더 윗니다. 물론 나이 차도 조금 있지만 권성동이 선수도 한 수 더 높죠. 4선이고 장제원은 3선이고요. 또 사실 그리고 윤핵관 이전 시절을 보면은 두 사람 의원의 어떤 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게감도 조금 달라요. 권성동이 더 위에요. 뭐 서열 같은 게 뭐 그렇습니다. 뭐 남자들끼리도 그렇고 여자들끼리도 이제 모이면 어떤 리더라는 게 그냥 누가 말을 안 해도 좀 정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실 경선 때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대통령 이전 당선인 시절 이전에 이 경선까지 이제 오게 만들었던 동력을 제공했던 의원 투톱이 권성동과 장제원이죠. 근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친해 보이고 누가 더 인맥과 어떤 인연들이 더 많아 보였냐 하면은 권성동 쪽이 조금 더 언론에 더 많이 알려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가 강릉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널리 알려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투톱인데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장제원의 조금 더 윤석열의 어떤 친근감이 무게추가 이동한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 이 장제원과 권성동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형을 분석을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쪽에 더 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은 그 국회에서 처음 만나서 장제원과 친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도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고 스킨십도 강하고 일도 잘하고 뭐 그런 융통성 면에서 상당히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어떻게 했을지 이렇게 딱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또 특기가 사람의 마음을 좀 잘 알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좀 잘 해주고 이런 물꼬를 트는 걸 상당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율사 출신이고 또 법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하는 면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요? 각 잡힌 모습? 그런 모습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물론 뭔가 확실하고 이런 쪽 그리고 정직하고 이런 쪽은 조금 더 권성동 의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스킨십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장제원 쪽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검수완박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동훈과 윤석열 또 그 법조 쪽 관계자들이 이 통과된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권성동한테 위기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대통령한테 있어서 가장 그 가까운 자리는 비서실장이에요. 누구나 비서실장이 되고 싶죠. 근데 비서실장이 권성동 아니고 장제원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권성동과 장제원은 모두 국회에 남았죠. 여의도에서 용화대와 지근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무회의에 참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근거리에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가깝지 않지만 내가 가까이 있진 않지만 대통령을 도와서 정권 핵심 역할을 수행을 잘 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언론과 어떤 대내외적인 관계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미디어 플레이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오가면서 서로 또 적이 될 때는 적이 되고 또 같이 또 싸울 때는 또 동지가 되고 권성동과 장제원의 지금 현재 관계가 이렇습니다. 아주 미묘해요. 권력은 원래 2인자 싸움이 더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되게 이 사진 보면은 친해 보이죠. 자, 이때 당시가 2019년 6월이라고 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을 반갑게 마중을 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이다 보니까 또 둘이 또 의기투합을 했었고 또 권성동 의원에게는 나름으로 이게 상당히 시련이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상당히 1심에서 선고가 중요했었는데 보면은 이제 권성동 의원의 표정도 상당히 안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장제원 의원이 친윤계 의원의 모임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민들레 모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내 일각의 친윤 세력화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섰다. 자, 이 내용이 한 발 물러선 것인지 아니면 이 속내는 좀 다른 건지 보면요. 장제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제 형제, 본인의 형제를 묘사를 하면서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인데 이 성동이 형이라고 칭을 하면서 갈등은 없다. 내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게 문제라면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민들레 모임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하니까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고 했지만 민들레 모임을 없애지 않고 의원 모임에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권성동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겠죠. 장제원이 참여를 안 할 뿐더러 민들레 모임도 폐지하는 거, 민들레 모임 자체를 없는 것을 전제로 했을 텐데 민들레는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합뉴스랑 통화를 했다고 해요. 언론에서 이런저런 갈등설을 보도하고 있는데 억측과 추측에 불과하다. 우리 둘은 충분히 소통하고 잘 지내고 있다. 세간의 갈등설을 일축했다. 둘 다 성격이 워낙 급한 탓에 경선 때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충돌할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 장 의원이 내 입장을 많이 존중하고 이해해준다.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장제원이 이제 한 발 물러섰고 일단 민들레 모임에 참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화합의 메시지로 화답을 했다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죠. 이 기사에서도 보면요.
출구 전략을 제공했다. 자신이 불참을 선언한 것은 오히려 모임이 계속 추진될수록 하는 출구 전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장 의원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 30여 명이 범친윤계다.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이철규는 각각 인수위 때 역할들을 했었고 친윤계 핵심 인사들이기도 하고 장 의원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모임이 존속하는 한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장제원 의원이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친윤 세력화 논란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도부 핵심 인사의 워딩인데요. 정당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사체인 만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막아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나머지는 소외감을 줄 수밖에 없다. 사석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하죠. 장제원 의원이 일을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는지 신임이 대단하다. 뒤돌아보면 저도 의원들이 뭐든 같이 하자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재원이한테 이야기하라고. 장 의원이 하면 나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이런 워딩을 전했습니다. 이 얘기가 되게 사실은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일은 잘한다. 일을 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는지 신임이 정말 대단하다.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가까워진 거야? 우리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냥 저는 언론사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언론사에서 사실 이제 윗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특히 이제 좀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후배 입장이라면 더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부장과 이제 기자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신임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어떤 뭐 서로 어떤 뭐 일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과 가까워졌을까 되게 의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제원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되게 어울리지 않은 조합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동안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고 또 장제원 또 전혀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의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까워졌지?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장제원 의원이 너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게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후보한테 어떻게 했는지 신임이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질투가 묘하게 섞인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권성동과 장제원은 뭉칠 때는 또 확실하게 뭉치고 또 흩어질 때는 확실하게 흩어지고 본인의 어떤 정치력을 쌓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두 사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일단 이 민들레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빠지긴 하지만 민들레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민들레까지 없애게 되면은 장제원한테는 권성동한테 완전 이제 숙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로는 가지 않고 본인이 이제 기사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출구 전략을 마련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묘한 어떤 기싸움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도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질타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윤핵관에 밀리는 대통령실이다. 윤핵관에 밀리고 있다. 특감관 등 문제로 질타까지 받았다. 당정간 긴장 모드를 당이 선제적으로 조성을 했다. 장제원이 이 대통령실을 직접적으로 공박하는 워딩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방선거가 그 전이었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서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이 크게 각성을 해야 된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방선거 이전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장제원 의원이 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죠. 대통령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군기잡기? 군기잡기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력을 대외적으로 높이는 그 전략으로 보여요. 특히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훈수를 계속해서 뒀었죠. 일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던 정호영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명 반대해가지고 자진 사퇴를 관철했었고요. 또 한덕수에 의해서 국무조정실장을 내줬던 윤종원 기업은행장 어떻게 됐습니까? 자진 사퇴했죠.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 출신이기 때문에 당시 경제정책 운영 실패의 실질적 책임자다 하면서 책임 총리를 압박한 끝에 당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특별감찰관제 폐지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요. 대통령실에서 말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한 수 아래로 보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말실수를 했다. 대통령실도 당에 폐지할 방침이 전혀 없다고 전달을 해왔다. 대통령 참모들의 실수가 있었는데 대통령 의중이 안 그래 라고 참모가 아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명을 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뭔가 예민한 정치 현안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의도 정치인들이 훨씬 더 능숙한 그런 모양새는 또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 뭔가 세게 치고 나가면서 대통령실과 어떤 권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여의도와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법조 쪽 한동훈 관련한 그런 이런 이 세 가지 이제 구도로 해가지고 치열하게 어떤 삽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실과의 싸움에서는 권성동과 장제원이 강하게 뭉쳐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민들레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권성동이 이거는 보고를 못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죠. 권성동도. 봤더니 이제 출신 성분들이 조금은 다르죠. 여의도 정치인과 이 대통령실 인맥들, 한덕수 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보면은 기획재정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모피아가 경제 라인을 독식한다 이런 우려들이 나왔었던 건데 모피아는 옛 재무부의 영문 약칭 마피아의 합성이죠. 재무부 또는 재정경제부 출신이고 좁게는 금융정책 라인에서 요직을 거친 관료, 엘리트 금융관료라는 의미와 함께 관치를 일삼고 암암리의 선후배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 부정적인 의미가 함축된 단어인데 이런 면에서 이제 모피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기획정부 장관이 될 뻔했는데 이런 것도 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했는데 이 권성동과 장제원 사실 이렇게 이 권성동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을 때 와, 두 사람이 이때는 권력과 상당히 멀어져 있던 그럴 때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사실은 그때 당시 야당이었죠. 야당에서도 뭐 어떤 특별한 그런 역할들을 못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따뜻한 봄날이 왔고 이 두 사이가 지금 정권 초반은 이랬지만 또 어떻게 또 의기투합하면서 어떤 식으로 또 적이 되고 어떤 식으로 동지가 될지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장제원이 좀 더 이게 눈구렁이 같은 스타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이 많고 또 어떤 그런 움직일 만한 그런 여지들 그런 것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